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0991님 안녕하세요. 거실에 최강시사 틀어놓고 아침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스는 십니다 코너 참 좋더라고요. 422님 오늘도 최경령의 최강시사 응원합니다. 이렇게 뉴스는 십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 많이. 예. 네. 카톡 먹통 사태로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교수님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연히 불편했죠. 우리 예. 생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가 됐고요. 마침 또 제가 근데 그때 그 시간대에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그렇죠. 보존이 됐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좀 많이 불편했고 예. 그러면서 무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게 참 많이 우리로 하여금 생활에 제약을 주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제 답이 빨리 안 가고 상대방 답변이 빨리 안 오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예. 답답한 거, 그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요 톡이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예. 다른 나라의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형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 거의 이제 포획 도구죠. 그렇구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몇십 명이 모였는데 확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심리적으로 그것도 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 중고등학생들이 문자를 더 많이 쓰게 됐는지 그것도 왜 핀란드 노키아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요. 예. 우리가 대면에서 대화하는 거. 예. 지금은 제가 최 기자님 뵌 지가 한 1년 그렇죠. 다 되잖아요. 예. 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 얼굴 보는 게 가장 에너지 많이 씁니다. 제일 에너지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서로 격식을 차려서 또 매너 있게 네.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 사실 우리 지난 호모사피엔스의 30만 년 역사 중에 이걸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러네.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진짜 인류 역사상 1%가 아니라 0.1%도 안 되는 불편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빈 던바 같은 그 진화 인류 학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몇 명 만났겠냐. 150명 만났다.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대한국 그러니까 뇌가 30만 년 동안 크게 진화를 안 했는데 그렇지. 우리의 문명은 사람의 얼굴을 너무 보게 한다는 거죠. 저항을 하는군요, 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사람 얼굴 안 보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유니콘 기업으로 많이 갔어요. 우리가 쓰는 배달앱도 상당 부분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왜냐하면 가끔은 얼굴을 안 보는 거지만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성까지도 네. 소거가 되는 문자가 그렇죠. 발달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국 음식점 사장님과 통화하는 것도 사실 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네.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량이나 직접 대화를 좀 줄여주는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앱들이 뭐 모빌리티 서비스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네. 현대 도시 사회에서 아주 많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드라이버 그러니까 기사님과의 대화를 많이 줄여줘요. 네. 진짜로. 다 이해가 되네 이제 그럼요. 차츰. 아니, 기사님이 네. 친절할 때 오히려 우리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왜 기사님이 지지하는 정당을 같이 40분 동안 지지하면서 가야 됩니까? 이게 근데 카톡은 한국적으로 뭔가 좀 다릅니까? 다른 문자 서비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면량은 많지 않은데 네. 그런데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양은 많죠. 그렇군요. 한 사람 내가 한 사람한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보세요. 네. 우리나라죠. 우리. 그렇죠. 나라는 1인칭 단수대명사보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대명사를 쓰는 문화가 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예. 우리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대면양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네. 그러니까 대면양이나 직접 그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은 줄여주면서 그다음에 대량성은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네. 카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그렇죠. 있었군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덜 만나고 그다음에 많이 얘기 안 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갑자기 내가 어디 납치되더라 막 이러면서 외국인 교수 한 분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형적인 게 아니라 네. 그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고 다른 문화에서는 좀 조금 정도가 심하네. 네.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톡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발전돼 나간다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그렇죠. 개인차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툴은 하나지만 5천만의 개인차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툴은 상당히 한국 사람들에게 보편화됐는데 그 보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 60-70% 정도가 그런 툴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다면 네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카톡 없었으면 좋겠어. 좀 불편해. 카톡 먹통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개인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최 기자님도 그렇고 1년 365일에 각 날에 또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각 날의 차이. 그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활기차게 일어나셨는데 늦은 오후에 너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진이 빠진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난 일주일 한번 내가 지난 한 달 너무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이 톡했고 너무 많이 사람들과 회의하고 대화하지 않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꽤 좀 쉼이 필요한 거죠. 카톡으로부터도 좀 멀어지는 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심지어 이럴 때도 있어요. 가족도 타인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소중한 가족이 말을 거는 게 오히려 이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너무 많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아니면 이제 막 자라나는 친구들인데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다가 보면 이제 학원까지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하는 어머니의 얘기가 혹은 아빠의 얘기가 아니면 뭐 동생의 얘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버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제 아이들도 그래요.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말 걸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도 타인일 때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뇌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진 뇌가 최초에 아니었거든요. 되게 재밌죠. 협동하라고 눈에 흰자위가 많았지면서 어딜 쳐다보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협동의 눈을 만들었으면서도 그렇군요. 인간의 눈에 가장 흰자위가 넓거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내 의도를 더 잘 파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뇌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24시간 사회생활하라고 만들어진 뇌는 아니에요. 이건 투머치다.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없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도농을 불문하고 그냥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우.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수십만 년 동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한 동네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한국은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이 사는 초연결 사회. 한 동네. 행정구역상으로 한 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만약에 뭐 가련동, 뭐 면목동 이러는 한 동이랑 똑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국이 커뮤니티랄지 지역사회 공동체가 발달하지 않는 그렇죠. 정말 신기한 사회인데 이게 가끔은 좀 단절을 하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예. 예전에 이제 이 최강시사 코너에 이제 멍 때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분이 나오셨죠. 그분 최고였어요. 네, 네. 네, 많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게 바로 그 멍 때린다. 혼자 있는 시간 가진다. 예.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저는 멍을 너무 잘 때려서 네네. 와이프가 자꾸 핀잔을 줍니다. 집에서 듣고 계시면. 그거는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예. 정말 잘하신 거고.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예.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하지만 흥미는 가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멍 때리거나 또는 취미나 레저 예. 같은 것도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참 좋은 건데 취미나 레저도. 예.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내가 잘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내 직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습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제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예. 이제 동물에 대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동물은 심리랑 사실 심리학자들이 안 하는 부분이야. 네.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사자는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람쥐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직업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분야, 특히 내 생계와 예. 생계와 크게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독서 혹은 공부를 하시면서 뇌를 식히죠. 자연스럽게 혼자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자꾸 고래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진됐을 때 정반대 행동을 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되게 사람 많이 만나고 직장에서 회의 많이 하고 그래서 진이 빠졌는데 네. 그날 저녁에 번개를 때리세요. 네. 생각하지. 네. 그러면 네. 이제 번개를 때리셨는데 이게 번개 약속을 취소를 못한다. 내가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응급조치라도 하셔야 돼요. 예. 이때도 그 약속 장소 앞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작은 카페에서 잠시라도 멍하니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멍 때리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예,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